안녕하십니까, 이지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6시 또 강의가 있어서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루틴이 깨지는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할까 하다가 일단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패턴을 다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주말에는 조금 1시간 정도를 한번 당겨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글을 잠깐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번뜩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메모를 하느냐고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록과 메모에 대해서 제가 숱하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제가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참 멋들어진,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딱 흐르는 어떤 문장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자칫하면 단어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렇게 매끄러운 문장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장들이나 아니면 단어들이 생각이 나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그때 메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이제 메모하는 방법은 저는 에버노트 쓰고요. 그다음에 펜 같은 거, 그러니까 에버노트라는 거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다 연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물론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는데, 근데 뭐 그럴 만한 막 연동이 돼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없으니까 보통 저는 이제 아이패드 뭐 굿노트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메모 용도라기보다 어떤 기록, 진짜 뭐 자꾸 이제 손으로 쓰면서 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에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를 메모를 할 때는 뭐 음성 녹음 기능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들어봐야 하는 또 시간도 있으니까 길어지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크로바 노트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한 서비스도 있어서 그것들을 또 활용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하여간 기록하고 메모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확인이 중요하죠. 기록만 하면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써먹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도구들은 늘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의 힘이 여러분들 한 8할 정도? 자기 개발에 한 8할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메모,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벌써 70페이지가 넘어서 챕터 3. 일단 챕터 제목부터 이건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탁월한 시간 관리의 핵심, 자신을 조직화하기, 나를 조직화한다. 일단은 뭐 확 와닿습니다. 자, 이제 한번 7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능률적인 사람은 이를 조직적으로 처리한다. 경제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능률적인 사람은 개인 생활과 회사 생활을 탁월하게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탁월한 조직화 능력은 그들만의 전유물일까? 다행스럽게도 조직화는 기술이고 모든 기술은 학습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도 학습하면 조직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기술을 배우면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적인 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완벽하게 조직화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탁월한 시간 관리의 핵심 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침엔 이렇게 좀 제가 말하는 게 씹힌다고 그러나요? 좀 잘 좋지는 않아요. 잠이 덜 깬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치고 이렇게 쳤어요. 다 형광펜으로 치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메모를 해뒀는데, 사실은 제가 꿈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어떤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1인 기업을 하면서 제가
뭐 블로그서부터 뭐 이제 어떤 전반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조직화하는 기술이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뭐이 책을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 책을 읽으면 이 안에 숨은 게 사실은 그 생각들이 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옳고.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깨닫고 지금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또 높임으로 통해서 충분히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제가 회사를 꾸리고 했어야 되는 걸 말 그대로 1인 기업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1인 기업화의 어떤 뭐 그냥 딱 요약을,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요약을 딱 한 페이지,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계획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목표 달성은 비례한다. 여기도 제가 좀 중요해서 따로 메모를 해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한때 성공한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을 계획하는 데 써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계획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이제 되게 이상했대요. 이제 시간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계획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계획은 그만큼 더 훌륭하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목표 성취를 위해 계획을 반복적으로 보강하면 목표는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성취 가능성은 역시 커진다. 야,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꾸 계획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본 거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계획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제대로 할수록 목표는 탄탄해지고 더 훌륭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조금 이제 더 느꼈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커다란 목표도 부분으로 쪼개고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면 훨씬 다루기 쉬워진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커다란 목표도 부분으로 쪼개고 단계를 나누어 분석하면 훨씬 다루기 쉬워진다. 계획에 1분을 투자하면 실행에서 10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건 1000% 차이가 난다. 자,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ROL, Return on Life, 즉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계획 없는 실행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아무리 아깝고 시간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탄탄하게 만드는 데는 써라 이거야, 써라. 그거는 써도 충분하다, 써도 된다. 쓸 가치가 있다. 자기 조직화를 위한 4가지 의견. 이제 아마 제가 오늘 좀 한번 글을 써봤으면 하는 주제가 시간의 가치 부분이에요. 가치 부분. 그래서 제가 또 이 지금 아침에 내 스스로 책을 읽고, 남 생각은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스스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사유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조금 이따가 이제 글을 쓸 예정이고요. 자기 조직화를 위한 4가지 의견, 뭐 여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단정함은 매우 핵심적인 습관이다. 자기 조직화를 위해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뭐 책상을 여기서 이제 그 얘기도 나오는데, 책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옷 매무새나 이런 것들을 가다듬거나 이런 단정함. 그래서 단정함은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핵심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서재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는 듯한 개인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는 듯 느낄 수 있고, 서류 가방을 정리하면서 훨씬 능률적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단정함을 유지해라. 그게 자기 조직화를 위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어떤 의견이다. 한 발짝 물러나서 평가해 본다.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발 좀 물러나서 여러분들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일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의미심장한 얘기라 이것도 메모해뒀는데, 고위관리자 52명을 인터뷰했더니 그중 50명 이상이
책상이 어질러졌거나 근무 환경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승진해서 제외시키겠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자신조차 조직화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 자리나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조직화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조직화되는 환경에서 장시간 일해보라. 자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는지 알면 그들도 놀랄 것이다. 맞아요. 뭐 이제 같은 개념에 깨끗한 책상에서 일한다. 이건 뭐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가장 지저분한 책상과 환경에서 일하는 간부 한 명은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아마 이렇게 해봐라. 그래 이제 아예 안 되니까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늘 갖가지 구실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역시 더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일주일이 채 못되어 그는 내게 사과했다. 저는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정돈을 열심히 한 지난주에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이거. 예. 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꼭 뭐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래 있어야 하는 제자리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디 방황하거나 어디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을 때. 이건 좋은 얘기 같습니다. 79페이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근무 공간을 조직화하는 3가지 조치라고 이제 뭐 했는데 뭐 책상을 청소한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고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춘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늘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계속적으로 루틴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는 게 좋다. 서류는 단 한 번만 다룬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모든 서류는 단 한 번만 다루기로 한다. 일단 서류를 집으면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집지 않는다. 하나를 들고 질질 끄는 것보다 옆에 쌓아두었다가 다음에 제대로 처리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근무 공간을 처리하는 방법이랍니다. 이제 80페이지부터 또 다음에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글도 좀 뭐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침 강의할 준비도 간단하게 좀 해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